오늘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인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여전히 배우기 어려운 기술인데요. 과거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침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침묵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과 여러 현인들이 말하는 침묵이 필요한 6가지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 첫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침묵하라. 네, 여러분. 대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순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억지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답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충고나 조언을 상대방에게 전했지만 그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흘려들어 버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굳이 힘들게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말을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무관심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침묵은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할 때 그저 조용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말보다 침묵을 더 우선해야 할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될 때입니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말을 했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소문이나 가십을 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은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소문이 사람의 명예와 삶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소문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실 여부를 모를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장 밖으로 날아간 새처럼 말입니다. 한 번 퍼진 소문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고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상황. 세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을 때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신뢰를 잃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다른 친구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해지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사이에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마치 소중한 돈이나 보물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보단 침묵을 우선해야 할 상황. 네 번째. 진실이지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혹한 진실이라도 상대방이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민감한 주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령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굳이 상기시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의 진실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이 중요한 만큼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단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해야 할 다섯 번째 상황은 바로 판단력이 흐릴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분명 후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닌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감정이 과했음을 알게 되고 그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 중 하나는 바로 돈이나 목표를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랑은 때때로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를 알리는 방법이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특히나 위험합니다.
돈에 대한 자랑은 대화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자랑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목표는 자신만의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당신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인슈타인의 지혜는 우리가 말을 아끼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상황에서 침묵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인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여전히 배우기 어려운 기술인데요. 과거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침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침묵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과 여러 현인들이 말하는 침묵이 필요한 6가지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 첫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침묵하라. 네, 여러분. 대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순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억지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답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충고나 조언을 상대방에게 전했지만 그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흘려들어 버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굳이 힘들게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말을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무관심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침묵은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할 때 그저 조용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말보다 침묵을 더 우선해야 할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될 때입니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말을 했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소문이나 가십을 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은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소문이 사람의 명예와 삶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소문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실 여부를 모를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장 밖으로 날아간 새처럼 말입니다. 한 번 퍼진 소문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고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상황. 세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을 때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신뢰를 잃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다른 친구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해지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사이에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마치 소중한 돈이나 보물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보단 침묵을 우선해야 할 상황. 네 번째. 진실이지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혹한 진실이라도 상대방이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민감한 주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령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굳이 상기시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의 진실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이 중요한 만큼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단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해야 할 다섯 번째 상황은 바로 판단력이 흐릴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분명 후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닌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감정이 과했음을 알게 되고 그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 중 하나는 바로 돈이나 목표를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랑은 때때로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를 알리는 방법이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특히나 위험합니다. 돈에 대한 자랑은 대화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자랑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목표는 자신만의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당신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인슈타인의 지혜는 우리가 말을 아끼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상황에서 침묵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